안녕하세요. 5월 22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요즘 시장에서 핫한 이 퍼스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퍼스텍이 요즘 핫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 로봇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. 여기다가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윤석열이 참여해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한 30여 분 한담을 나눴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살상 무기, 우크라이나가 제공받기를 원하는 비살상 무기에 대한 목록을 윤석열이 받아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퍼스텍이 지뢰제거 로봇을 국방과학연구원과 함께 개발했던 전력이 있는 회사라는 게 알려지면서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폭발물 제거 로봇을 만들어 좀 양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들어 봤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지뢰제거 로봇에 대해서 이 퍼스텍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납품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퍼스텍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방위산업체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 이 대부분의 매출을 거의 방위산업에서 대부분 올리고 있습니다. 유도무기 쪽에서도 이 구동장치 쪽에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고 또 지상무기 관련해서도 이 구동장치와 사격통제장치 같은 그런 살상무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이 환경제어장치나 연료장치, 자세제어장치 같은 이런 그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자꾸 부품을 강조하는 것은 퍼스텍은 기본적으로 부품업체입니다. 이런 무기를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이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고 부품을 이런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납품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폭발물 제거 로봇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퍼스텍이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. 자, 그리고 해상무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한포 구동장치 같은 이런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체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 100%를 이런 무기와 관련된 방위산업과 관련된 살상무기 쪽에서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이 퍼스텍은 민수 쪽 사업을 갖고 있지 못해요. 그래서 이제 이 폭발물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긴 했는데 아직 양산을 태우지 못한 상황이 있죠. 자, 그리고 매출 외형도 보면 이 주로 이제 그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매출의 실적이 늘어나고 방위산업을 줄이면 그러니까 국방비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 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천수답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미국산 무기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작년 1년에 다 사버렸어요. 그렇게 무식하게 그 미국산 무기 구매를 하는 이유는 뭐 일반적으로 미국의 업체들은 그 그러니까 군산 복합체라는 미국 기업들은 무기를 살 때 무기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쪽에 리베이트를 마케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 말 그대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그런 도장값을 챙기는 더러운 권력은 돈을 많이 벌게 됐죠. 근데 의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년 그 5월 달에 그 취임하고 나서 거의 한 8개월, 7개월 사이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미국산 무기를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한 방에 사버렸습니다. 덕분에 이제 우리 해군이 갖고 있던 대양 해군에 대한 이 꿈, 즉 그 한국형 경항모 설계 자금이 예산이 날아가 버렸죠. 그리고 이 해군이 갖고 싶어하는 그 경항모에 태우는 그 F-35C인가요? 해군용? 근데 그것 대신에 이제 미 공군,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군이죠. 공군이 수요를 원하는 F-35A를 20대를 더 주문을 했죠. 그래서 이 자금만 해도 국방부가 그 최신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예산을 거의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군산복합업체한테 다 지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반대로 국산 무기 개발은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끝났다고 봐야죠. 왜 돈이 없으니까. 지금도 뭐 정부가 예산이 없는데요.
지금 이러한 부분은 이 퍼스텍의 실적에서도 포괄 손익계산서에도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. 물론 그나마도 이제 영업 손실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 최대주주는 이쪽이 방위산업 채굴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 한 45%로 굉장히 지분이 높습니다. 최대주 쪽이. 그리고 최대주주가 지분이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실적만 조금만 좋아져도 주가가 바로 좀 좋아지는 편이죠.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천수답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좀 저렴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퍼스텍이 이제 지뢰 제거 로봇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지만,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에서 이제 히로시마에서 만나서 이제 30여 분간의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고, 직전에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살상 무기에 대한 우크라이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말들이 나왔지만, 일단은 이 살상 무기에 대한 얘기는 들어갔고, 비살상 무기에 대한 우크라이나 쪽 요청을 윤석열이가 문건으로 받았다고 합니다. 완전히 뭐 우크라이나는 돈도 안 맡겨놨는데 우리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쇼핑 목록을 넘겨준 거죠. 참고로 올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그 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복지 정책이 후퇴할 것 같습니다. 즉, 그 정부 예산을 아예 안 쓰는 거죠, 그쪽에다가. 그렇게 되면 요즘 최근 들어서 신문에 많이 나오듯이 좀 하층민들 중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. 언론에서 잘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.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그 해야 될 복지를 안 해서 발생한 그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들이고,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죠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또 비살상 무기를 준다고 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거기다 또 배정을 해서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 내부의 그 복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이 퍼스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뢰 제거 로봇을 국방과학연구원과 만들긴 했지만 양산을 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 양산을 할 그 라인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, 라인에 태워서 양산에서 몇 대를 과연 보낼지 그에 대한 경제성도 한번 평가해 봐야 됩니다. 왜냐면 라인을 만들어서 한번 돌렸는데, 그래서 우크라이나 납품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 발주가 없으면 이 라인은 말 그대로 이제 한 번 쓰고 마는 일회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요. 그건 퍼스텍에도 적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이 퍼스텍의 이 지뢰 제거 로봇이 우크라이나에 그 수출되는 게 그 수출 가능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이 퍼스텍이 주가가 급등했다가도 그 이후에 주춤하는 이유가,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쪽 방위산업에 대한 예산을 꾸준히 뭐 계속 늘려주거나 뭐 국산 무기 개발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다행이지만,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 무기를 사면 샀지 국산 무기의 개발에 돈을 투자할 그런 여력이나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국산 무기 개발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, 그런 리스크 때문에 퍼스텍의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게 못 가고 있는, 즉 그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그 무기 정책에 대해서 정의적으로 발목이 잡힌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